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장규석 기자가 오늘 갖고 온 얘기는 학교 문제예요. 네네. 점점 이슈가 다양해지네요. 네. 교통에서 뭐 학교 문제, 외교 뭐 문제. 국제관계 갔다가 네. 서울시 갔다가 이제 교육까지. 뭐 이거는 이제 취재를 하다가 네. 나온 얘기라서 음. 좀 다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학교가 작아지고 있고 급기야 이제 사라지고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시골이 아니고 서울 얘기입니다. 네, 서울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저 초품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초등학교 부문 아파트. 큰 길 안 건너고 뭐 애를 바로 아파트에서 이제 학교로 보낼 수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너무 좋죠. 교통사고 위험 이런 거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 잘 안 떨어지고 또 오를 때는 또 잘 오르고. 그래서 이제 초품화가 되게 인기인데. 네. 근데 지난해 12월에 서초구 방배 5구역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 방배 5구역이 대단히 큽니다. 네.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여기에 기존에 이제 학교를 원래 지으려고 이제 부지가 있었어요. 학교 부지를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이게 결국 체육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가 3,000세대가 넘는 규모라서 현지네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학교를 짓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3,000세대가 모이면 학교 그쵸. 하나 정도는 충분히 네. 만드니까. 근데 재건축 설계를 할 때 이제 당연히 초등학교 부지를 넣었고요. 근데 조합에서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지으면 좀 힘들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학생 수를 채우기 힘들겠다. 네. 이 방배 5구역이 4호선 이수역하고 2호선 방배역 사이에 있습니다. 자리도 되게 위치 좋죠. 좋네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방배초, 방일초, 이수초 이렇게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고요.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또 초등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냐 이런 의견이 켜지면서 이제 정비 계획을 좀 바꿔보자. 2년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고 네.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초등학교 좀 힘들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계산상. 네,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 같은 걸 넣자 대신에. 보통 시는 되게 네. 보수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했을 텐데요. 사실 교육청에서도 이거 반대 엄청 합니다. 네. 근데 교육청에서도 오케이를 해준 사안인 거죠. 오. 그러니까 이제 초품화를 조합이 먼저 내가 포기한 사례라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뭐 저출생 이 얘기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학교에 가는 아이들 이제 나오고 자체가 있는 주는 거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제가 보니까 서울 지역 초등학생 숫자가 2012년에 50만 2천 명이었습니다. 2012년에. 네. 근데 10년이 지난 2022년이 되니까 이게 39만 3천 명으로 줄었고요. 네, 40만 명대가 깨졌죠. 네.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서 2028년이 되면 이 30만 명도 깨져서 27만 3천 명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속도도 되게 가파르네요. 그다음 2030년이 되면 초등학생 숫자가 22만 4천 명, 20만 명대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12년에 50만 명대였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20년이 안 돼서 이제 반토막 이상 나는 거가 되는 거죠. 네. 반도 진짜 미치지도 못하는 55%가 거잖아요. 줄어드는 겁니다. 예. 작년에 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도 폐교가 생기는구나 맞아요. 해가지고 네. 사실 충격을 많이 맞아요. 받았었는데 네. 지금 서울에 2022년 기준으로 전교생 숫자가 240명이 안 되는 학교, 이거를 이제 소규모 학교라고 하는데요. 네. 학년당 4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년에 4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규모 학교가 서울에는 초중고를 합해서 모두 119개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35개였는데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초등학교는 올해 66개가 소규모 학교인데 네. 2028년이 되면 101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5개 중 1개는 소규모 학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이거는 뭐 결국 막을 수 없는 추세잖아요. 사실 서울은 지금 뭐 출생률도 지금 낮지만 네. 낳은 아이도 사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젊은 부부들이 경기도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초등학생 감소 현상이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송파, 강남, 노원, 양천, 네. 방서 여기가 학령 인구가 몰려 있는 탑 5입니다. 서울에서. 네. 방서를 빼고 보면 거의 학군지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이제 좁혀보면 학생 유발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네. 집을 새로 한 채 지으면 거기에 초등학생이 들어올 확률이 몇 %냐 이걸 보는 건데 네네. 이 학생 유발률로 보면 서초, 양천, 강남, 송파, 강동이 탑 5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또 우리가 되게 좋은 데다 이렇게 보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말고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학생 수가 주는데 그 학생 음. 남아있는 학생들마다 이쪽 지역으로 다 몰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대로 관악, 금천, 강북, 종로, 중구 이런 데는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교가 계속 소규모화되고 있고,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서초, 양천, 강남, 특히나 송파 이런 데는 학생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또 과대학교하고 과밀학급이 문제가 됩니다. 네. 이게 약간 부익부 빈익빈 같은 느낌으로 몰리는 동네는 몰리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더 네, 나빠지고. 게다가 이런 이제 뭐 거군요. 헬리오시티 이런 식으로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대단지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학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과대학교는 전교생이 1,500명 넘는데 과밀학급은 한 학급에 28명이 넘는 곳인데 네. 28명이 넘는 곳인데 학군지 선호 현상이 있는 곳, 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학생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런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는 어떤 데는 소규모가 되고 어떤 데는 과밀이 되고 이렇게 좀 대단히 좀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면 하나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래서 주교복합, 그러니까 주상복합 많이 들어보죠. 그렇죠. 주교복합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주상복합 이러면 네. 이제 주택하고 상업 같이 그쵸. 있는 그 얘기하는데 주교복합은 주택하고 학교입니다. 주택과 학교가 같이 들어가는 네. 개념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그 소규모 학교들을 살리려고 서울형 작은 학교라는 걸 합니다. 서울 전역 공동 학구제. 그러니까 서울 아예 딱 여기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학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하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맞춤형 특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학교 가면 좀 우리 애한테 괜찮겠는데 싶으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학생 수가 안 줄어들게 하려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계속 줄어듭니다. 이 도심이 계속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건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종로구, 중구 사실 이런 데는 역사가 100년이 넘는 초등학교들이 엄청 그쵸. 많아요. 네. 1800 몇 년도에 막 지어진 뭐 소학교부터 시작한 그런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현대사에 나오는 네, 학교들이죠. 그렇죠. 되게 유명한 학교들. 네. 근데 이런 학교들이 거의 지금 이제 소규모 학교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제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이거를 이제 폐교를 할 거냐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종로나 중구 뭐 이런 데 있는 이제 유서 깊은 학교들 보면은 학교 학생들이 한 학년에 30명이 안 됩니다, 지금. 네. 학급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거의 상황이고요. 유치원 정도예요. 네. 그래도 이제 학교 문을 닫겠다 그러면 당장 이제 다니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또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이제 100년이 넘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네.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몇만 명이 되는데 이러니까 뭐 졸업생들 반발도 상당하겠죠. 우리 학교 없어진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도심 공동화를 차라리 좀 막아보면 어떨까? 이제 역발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학교 규모가 좀 작아졌으니까 너무 큰 학교 부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학교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같이 짓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교 부지 아파트를 짓자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짓는데 거기 아파트를 같이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학교는 작지만 학구 수는 작지만 학교 부지는 좀 넓은 그런 학교들이 대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학교를 같이 짓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좀 학부모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지어가지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자. 배정을 해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 그다음에 SH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네.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대상 학교도 정해졌는데 종로구에 이제 모 초등학교가 선도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이걸 개발하면 교육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당장 이제 주교복합을 짓는다 이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제 학교가 없어질 판이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학생 수가 이제 작아지면 무조건 폐교를 하지 말고 이제 분교 형태로 만들자. 이 분교인데 이제 도시형 분교. 그러니까 이제 시교육청에서는 이걸 도시형 캠퍼스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 부지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학교를 조그맣게 지어서 이제 분교처럼 운영하는 이런 경우 이제 다른 근처에 있는 학교의 분교인데 이제 도시형 캠퍼스 해가지고 아파트 안에 이제 학교를 조그맣게 하나 만드는 거죠. 근데 분교라는 개념은 본교가 있어야 이제 분교라는 개념이 그렇죠. 이제 성립이 그러니까 되는 이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학교를 폐교를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A 초등학교를 없애고 B 초등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고 B 초등학교의 분교 형태로 A 초등학교를 남겨두는 겁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규모를 줄이는 거죠. 규모를 줄여서 멀리 통학을 안 해도 되도록 네. 그렇게 이제 그럼 뭐 만들어주는 교장 거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분교장 형태로 됩니다. 분교장 네, 분교장 형태로 그 법에는 이제 분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다 있으니까 그 네. 기준에 맞춰서
이제 분교장을 두고 이제 교감 이런 건 없겠죠.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학교 부지에 아예 아파트까지 짓는 뭐 주거복합 모델도 있고 또 재건축 재개발할 때 단지 안에 학교를 뭐 일정 크기 정도가 아니라 작은 학교를 짓도록 하는 네. 뭐 신설형 이런 것도 있고 또 갑자기 아파트가 막 많이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학교가 막 넘친다 이러면 근처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가지고 초등학교 본교에 딸려 있는 도시형 캠퍼스를 짓는다. 뭐 이런 방안들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지금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고 여기다가 또 이제 인구 이동까지 생겨서 감소가 이제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의 이런 상황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이 이 정도인데 다른 지역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모듈화처럼 해가지고 그 학교를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그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축소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이동도 약간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주거랑 연결해가지고 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도심 내에 어떤 그 학교에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좀 살려주겠다. 유연하게 하겠다 이런 네.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코펜하겐에 그때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면 아파트 안에 들어 있어요 학교가. 네. 그런 경우들도 많이 건물 있고 안에 그냥. 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강당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이 이제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학교하고 이제 어떤 그런 학교의 개념을 좀 이제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출생이 낳은 또 다른 하나의 또 현상이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